중국 지방정부 위기설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계세요? 네, 지방정부는 가장 큰 수입원이 토지 매매로 인한 겁니다. 지방정부가 특별히 어떤 재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땅덩어리의 일정 부분을 팔고 양도를 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의 세수를 통해서 지방경제를 운영을 해왔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락다운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없으니까 매매도 당연히 줄겠죠.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 지방은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돈을 썼는데도 수입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터짜이라는 도시개발 채권 정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도시의 인프라 건설 혹은 건물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선 얻어들이는 수입입니다. 지방 정부는 끊임없이 집을 만들어야 되고 땅을 팔아야지 돈을 얻게 되는데 네. 2년 동안 매매가 없으니까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채는 계속 물밀듯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채 양이 얼마 정도냐? 지금 상상이 안 가지만 대략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추정하는 규모는 중국 1년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왜? 코로나 상황은 중앙정부에서 집중적인 관리, 집중적인 통제로 관리 운영되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운신폭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맞는 정책을 구사하고 싶어도 중앙에서의 정책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그것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더해가지고선 또 한 가지는 정부 통계 데이터의 오조작들이 굉장히 만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디서 할 수 있냐? 중국은 30개 성시의 성장률을 매년 초에 발표를 하거든요. 보통 양회 때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그때 양회 때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게 되면은 성장과 당석이가 잘립니다.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풀려야 됩니다. 이 부풀렸던 그러한 모습들은 50년 전에 중국이 대약진을 하고 인민공사를 했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쌀 가마 안에다가 모래를 집어넣고 쌀을 이만큼 많이 수확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상 쪼얼라이라는 총리가 가서 찔러보니까 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더미는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가지고 생산량은 증가한 것 같지만 가짜로 보고를 한 것이죠.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가 그러한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지도자들은 자기의 일신을 연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의 압박은 가중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의 괴리가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동부 연안지방은 그래도 수출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낫지만 중부라든지 내륙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점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기자님께서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에서 상해에서의 제로 코로나 방역 그리고 베이징에서의 PCR 검사라는 건 들어봤을 수 있겠지만 시골에서 PCR 검사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다 대도시로 갔어요. 지방 시골은 어떻게 됩니까?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중국의 정책, 이건 분명한 정책 실패다. 이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그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중국은 이러한 악순환에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